안녕하세요. 최채영의 속풀이 최남명입니다. 참 오랜만에 속풀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궁금한 게 네, 저희 옆자리가 비어 있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시간차가 있었는데 진행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옆자리를 비워놨고요. 옆자리 주인공 저희 김찬호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찬호 기자! 자, 박수 한 장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김찬호입니다. 예,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기자인데요. 수습을 뗀 지 얼마 안 된 신입 기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 편 속풀이 이번 편 속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차장님도 같이 긴장하시네요. 이번 속풀이 주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제는 GTX-D 과연 정부안대로 추진 가능할까로 좀 잡아보고요. 자세한 설명 전에 앞서서 저희 김찬호 기자가 좀 GTX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GTX A, B, C의 네 번째 노선이고요. 정부가 이 D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건 작년 1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정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제 곧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GTX D, E, F 노선 신설안을 공개했는데요. D 노선은 서울을 관통해서 인천 김포와 또 하남 원주를 각각 연결하는 X자 형태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점은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김포 장기역이면서 또 종점은 경기 하남 교산역과 또 강원 원주역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안을 좀 조사 잘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가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좀 해결 대안으로 나온 그 대책이 5호선 연장과 GTX-D 그 신설인데요. 그 당시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정부가 2035년에 D노선을 개통하겠다라는 계획도 좀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D노선을 공개한 이후에 정부가 작년 4월이죠.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상으로 2기 GTX 추진을 위한 국토부 건설 간담회도 개최했었고요. 국토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업계 참여 좀 의향을 좀 타진했고 좀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좀 계획도 발표했고요. 하지만 좀 이 딜은 좀 잠잠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GTX-D가 관심받는 시기가 왔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또 예타 통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네요. 예.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 개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체성은 기준치를 살짝 밑돌긴 했었지만 종합평가가 기준치를 넘어서 예타를 통과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찬호 기자 설명대로 좀 그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GTX-D도 좀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을 폈죠. 현재 상황을 보면 좀 이 기대감이 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대형 건설사들이 좀 민간 제한 방식으로 이 D노선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검토를 했었어요. 작년 3월달에 GTX-D 선점하자 건설금융사 제한 준비에 분주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하고 포스코 ENC,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유신 태조 엔지니어링, 또 이제 금융권에서 하나은행 등이 D 노선을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더라는 그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1년 이상 흘렀어요. 근데 현재 보면 그 D 사업을 참여하겠다라고 한 의지를 보이는 지금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금융사가 지금 한 것도 없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제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좀 착공식 후에 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지금 B노선, 신호선이 지금 착공식 한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한 그 B노선, 신호선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GTX 사업이 상당히 좀 버겁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좀 있고요. 특히 좀 이제 이 민자철도 사업이 규모가 꽤 크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좀 맡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는데 그 대표사, 주관사를 맡을 수 있는 건설사들도 좀 손이 바쁜 게 가장 또 다른 이유인데요. 실제 좀 사례를 보면 현대건설은 GTX-C하고 좀 대장공대선, 대우건설은 GTX-B와 위례가천선 등등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포스코 ENC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지만 신안산선 붕괴 사고 좀 수습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 그나마 좀 DLENC와 GS건설은 좀 손이 가벼운 편인데 현재 이 회사들은 우리는 민자철도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이게 GTX D노선은 좀 저희가 소위 김부선, 그러니까 김포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을 말하는 그 구간이죠. 김부선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각에서 보면 이제 김포에서 청량리를 연결한다고 해서 김청선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결국 부천에서 B를
환승을 해야 되다 보니 아마 비노선과 이제 그런 뭐 선로 공용 등등의 이슈가 터지면 또 뭐 배치 간격 등등이 아마 좀 문제가 될 거라서 좀 그런 아마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 민원도 좀 상당한 그 건설사들이 발을 뺀 이유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B 노선과 또 C 노선의 사례를 보면 이 추가 정차역 요구랑 또 내 네. 아파트 지하 관통 반대 등의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사실상 담당 건설사가 홀로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 좀 건설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좀 정부 보천 엇박자도 좀 건설사들이 좀 GTX 사업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GTX 사업이랑 좀 직간접적으로 있는 부처를 보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민자 사업이지만 GTX가 좀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관이 좀 합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가 좀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기재부는 민자 사업의 총괄하는 부서고 국토부는 이제 GTX 사업의 주무관청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GTX C 노선 사업에 대한 특별 인프라 펀드 투자 철회 검토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 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만든 그 민자 사업 정책 펀드입니다. 원래 국토부의 요청을 이제 그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 이 펀드가 원래 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기재부가 투자 철회를 검토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요. 뭐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비공적으로 항의도 했지만 뭐 현재 기재부는 입장을 달리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신호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 의문도 좀 있고요. 또 특히 보면 이 신호선 사업자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좀 기재부랑 국토부 사이에 껴서 뭐 말도 못하고 좀 소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좀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이 좀 예. GTX 사업을 좀 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GTX 사업이 좀 순항하게 된다면 좀 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게 고민인데 뾰족한 묘수가 없긴 해요. 물론 그게 그 더 큰 문제긴 하죠. 근데 일단은 좀 정부는 민간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 공사비에 대한 약간 좀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사업자도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이 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좀 일정 부분 보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좀 민간 사업자 혼자가 아니라 정부가 공동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또 혹시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도 사실 좀 싫든 좋든 내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좀 사업 수익률이 좀 기대 수익률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나 이 사업 못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이 같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풀 수 있을지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GTX D 노선을 타볼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작년에 개통한 지금 GTX A 노선을 보면 뭐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이렇게 좀 혼용하고 있고 좀 다르지만 처음 언급된 시점이 한 2005년, 2006년 그쯤이에요. 그거 고려해봐도 한 개통까지 한 20년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GTX B나 C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아직 사업자만 선정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 말에 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최소 빨라야 2040년 이상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40년이요? 2040년이면 이제 제가 중견 기자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중견 기자가 돼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 친척 중에 이제 쪽 운정 쪽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GTX A 노선, 이 특히 파주 운정이랑 이 서울역 구간에 대한 좀 이용 만족도가 되게 엄청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머지 노선들도 이렇게 빨리 좀 개통해서 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 수도권 지역에 이런 뭐 좀 교통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럼 소프리 마치겠습니다. 너무 책을 읽지 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SOC는 아니 내 생각 이거야. 이거 또 쿡 형사 나오겠군 이것도. SOC 생각하면 되죠.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